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전기기사 실기에 나오는 문제 중에 어, 단락시 고장 계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려 볼게요. 전기기사 실기에 보면은 꼭 한두 문제 정도는 이 고장 전류 계산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. 이게 예전에는 기출문제로 나왔는데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변형돼서 나오죠. 그래서 이제 고장 계산을 계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개념은 알고 있어야 돼요. 기사 공부를 하시면서 뭐 이해를 위주로 해야 점수가 잘 나온다고 하지만 실제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그 방대한 내용을 전부 다 이해하는 건 힘들죠. 그래서 앞으로 제 강의의 방향은 이해 위주로 설명을 드리되 기사 시험에 꼭 필요한 그런 거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고요. 그 첫 번째로서 고장 계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. 해서 우선 고장 계산에 대해서 좀 개념은 되게 간단해요.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. 이렇게 어떤 전기 계통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. 이쪽에 네, 이쪽에 이제 한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변압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수용가가 있다고 칩시다. 그러면 단락이라는 게 간단해요. 이거를 저희가 생각하기 쉬운 그냥 회로로 나타내 봐요. 그 이쪽을 우리가 전력을 공급받는 한전 측이라고 보고 이거는 우리 변압기 이쪽을 우리가 사용하는 부하라고 보면 돼요. 근데 단락이 난다는 거는 간단히 말해서 부하 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뭐 볼티드 됐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단락 쇼트가 나는 거예요. 쇼트가. 그러면 전류라는 게 이쪽으로 부하 전류가 흐르다가 이쪽으로 흐르겠죠. 그런데 이 볼티드는 쇼트기 때문에 부하에서와 같이 큰 임피던스가 없고 거의 임피던스가 0인 상태예요. 그래서 이 전류가 엄청나게 커지죠. 이 전류를 이제 단락 전류라고 하는데 이때 저희가 보통 삼상을 쓰잖아요. 삼상 전체가 단락됐을 때 흐르는 전류를 삼상 단락 전류라고 하는데 이 삼상 단락 전류가 단락 전류 중에 크기가 제일 커요. 그래서 저희가 단락 전류를 보호하기 위한 이쪽에 차단기를 설계할 때는 요 삼상 단락 전류를 구해서 계산을 한다. 이 정도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여러 문제들을 보시면은 여기 퍼센트 임피던스란 게 나오죠. 간단히 전기회로로 생각해 보세요. 이렇게 여기 TR이 있는 거죠. 이렇게 여기가 단락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전류를 구할 때 이렇게 임피던스 분의 V 이쪽에 전압 이제 단락이 되면 부하 쪽은 이렇게 임피던스가 없는 거고 이 TR의 임피던스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. 간단하게. 그런데 음, 네, 그럼 그 고장 계산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.
일단은 이런 회로가 있다고 보세요. 이제 이쪽이 한전, 이게 선로, 이게 변압기. 이렇게 단락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근데 이쪽은 TR이고 이쪽에 선로 저항을 ZL, 그리고 TR에 2차 전압을 기준으로 한 이쪽 임피던스를 ZTR이라고 하면, 저희가 일반적으로 요 전류를 구하면 이거잖아요. I는 임피던스 분의 전압, 이쪽을 전압. 그럼 간단히 생각하면 저희가 ZL 플러스 ZTR 분의 V 이렇게 되잖아요. 그런데 이쪽 선로는 우리가 특고압으로 해서 뭐 22.9kV일 때 저항이라고 생각하고, 이 저항을 이제 변압이 돼서 2차 측에 뭐 380V의 때 저항이라고 생각을 해봐요. 그러면 우리가 이 전기회로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을까요? 변압기에서는 이게 전압이 바뀌게 되면 그 변압 B에 따라서 임피던스의 B가 바뀌어요.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 권수 B가 V2분의 2차 측분의 1차 측이면 임피던스는 그 루트의 Z2분의 Z1 이렇게 되죠. 그럼 뭐 A 제곱은 Z2분의 Z1, 그러면 Z1은 A 제곱 Z2. 그러니까 이제 380V일 때 TR의 저항이 1옴이라고 치면 1옴이고, 이제 뭐 권수비가 10이면 이게 1차 측 전압으로 환산된 임피던스 값은 1 곱하기 10의 제곱 100옴이 돼야 돼요. 그러니까 요 1차 측 전압으로 선정된 이 선로의 임피던스와 요 TR 측의 1차 측으로 환산된 요 100옴에 대해서 이 식이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. 이렇게 보듯이 우리가 일반적인 저항값이나 임피던스 값을 가지고 각기 전압이 다른 이런 요소들을 다 합해서 전류를 구하려면 이렇게 환산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죠. 그래서 이거를 좀 간단하게 계산해 보자. 이런 것 때문에 퍼센트 임피던스라는 어떻게 보면 툴이 나온 거예요.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라는 걸 간단히 설명드리면 단락엔 상황을 한번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이쪽이 단락돼 있고, 그러면 실제로 전압 강화는 TR만 생각해 보면 이 TR 쪽에 서 있다고 보고, 이 TR의 임피던스를 Z, 어떤 여기에 전격 전류가 흐를 때 이쪽에 전압을 2라고 했을 때 전체 전압에서 이 전격 전류의 임피던스를 곱한, 즉 이쪽에서 전압 강화의 B를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해요. 그래서 이 전압 크기에 따라서 이 IN의 크기가 이제 변하는 거죠. 그래서 이 전압이 바뀌더라도 요거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이 임피던스밖에 없어요. 그래서 실제로 퍼센트 임피던스는 전압이 다르더라도 동일하게 나와요. 왜냐면은 만약에 뭐 여기가 22.9kV다.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요 IN 임피던스 1이라고 할까요? 그리고 이제 440일 때
I2의 임피던스 2. 그러면은 이 전압이 커진 만큼 이제 네, 그럼 퍼센트 임피던스를 간단히 정의해보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. 이렇게 이쪽을 TR이라고 생각해 보세요. 그래서 이쪽이 단락이 된 상태면에서 이쪽에 전류가 흘렀을 때 이 공급하는 전압분의 요 TR에 의한 전압 강하의 퍼센트 비를 우리는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해요. 그래서 이게 식의 정의고요. 뭐 식의 정의까지는 그냥 개념만 알고 계시고, 그럼 이걸 한번 전압에 따라 왜 이게 똑같아지는지 한번 회로적으로 한번 보면 의미가 있어요.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TR이 있다고 쳐요. 근데 이게 뭐 1차 측이 100V, 2차 측이 10V라고 해봐요. 그래서 이때 건수비는 이제 10V 분의 100V에서 10. 이때 TR에 100V를 기준으로 한 임피던스를 아까 우리가 2차 측을 기준으로 1옴이라고 하면 이거를 1차 측으로 환산하면 이제 1옴의 건수비의 제곱이었죠. 그래서 이게 100옴이 돼요. 그럼 우리가 한번 요게 1차 측, 2차 측을 기준으로 요 회로를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. 일단은 1차 측을 기준으로 한번 보면 이렇게 여기 100V, 우리 1차 측일 때 여기 100옴이죠. 밑에 전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이때 전류는 100옴분의 100, 1A. 그 밑에 퍼센트 임피던스는 저 식에 한번 대입해 보세요. 100V 분의 100옴 곱하기 1A 곱하기 100 하면 100%죠, 100%. 이걸 2차 측으로 봐봐요. 그러면은 이쪽은 10V, 1옴이죠, 1옴. 1옴. 그럼 I2는 몇인가요? I2는 10V 분의 1옴, 10A가 되죠. 그럼 이때 퍼센트 임피던스를 보세요. 10V 분의 10A 거기 이때는 이게 1옴이죠. 1 곱하기 100 하면 이것도 100%. 보세요. 이게 뭐 Z1, Z2면 결국에는 이게 전압이랑 상관없이 퍼센트 임피던스는 똑같아요. 이게 당연한 거죠. 이게 전압에 따라 임피던스가 바뀌어도 이 임피던스의 역으로 해서 이 전류도 바뀌어 버리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 전류와 임피던스의 곱과 이 공급한 전압의 비는 똑같아지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임피던스를 계산하지 않고 이 퍼센트 임피던스를 그냥 환산 없이 계산에 적용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단락 전류를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쓰는 게 퍼센트 임피던스다.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.